어머니, 이럴 거면 그냥 나가세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아파트 명의를 바꾸자마자 며느리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나에게 숨겨진 한 방이 있다는 걸요. 설날 저녁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죠. 저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었어요.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서 있었어요. 가스불을 켜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는데 그때였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며느리 최서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져 나왔어요. 저는 황급히 불을 껐어요. 손이 떨렸죠. 미안해, 깜빡했네. 서영이 환풍기를 틀며 창문을 열었어요. 거실에선 사돈 어른들이 앉아 계셨어요. 제 아들 박재호는 소파에서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보지 않았어요. 서영이 부엌으로 다시 들어오더니 낮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럴 거면 그냥 나가세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손님 오신 날인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서영은 냄비를 싱크대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에 든 국자를 내려다 봤어요. 불 끄는 걸 잊은 죄가 이렇게 큰 건가? 거실로 나왔어요. 사돈 어른들이 저를 보더니 시선을 돌렸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재호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서영이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으며 손이 떨렸어요. 가방 하나만 들었어요. 외투도 입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섰어요. 뒤에서 쾅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였어요. 복도에 서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저를 비추고 있었죠. 손에 든 가방을 내려다 봤어요. 안에는 지갑 하나, 휴대폰 하나만 들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늙고 초라한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 떨리는 손. 나는 이렇게 늙었구나. 혼잣말을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밖으로 나가니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송도 밤거리는 한산했어요. 네온사인만 번쩍이고 저는 혼자였죠.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 불 한 번 깜한 게 그렇게 큰 죄였나?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서 있었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목구멍이 메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외투도 없이 가방 하나 들고 걷는 할머니를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오늘을 되새기고 싶지 않았죠. 휴대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검색했어요. 송도 찜질방. 가장 가까운 곳이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그곳으로 방향을 잡고 걸었어요. 찜질방 입구에 도착했어요. 밝은 불빛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했어요. 입장료를 내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탕에 들어갔어요. 뜨거운 물이 몸을 감쌌어요. 온기가 퍼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물고 바라봤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부재중 전화가 3통 와 있었어요. 모두 재호에게서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와 있었어요. 엄마, 어디세요? 집에 오세요. 잘못했다는 말은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돌아오라는 말뿐이었죠. 저는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껐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찜질방 휴게실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주변에선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설날 저녁이 자꾸 떠올랐어요. 서영의 차가운 목소리가요. 이렇게 위험하게 하실 거면 그냥 나가세요. 제호의 외면하는 얼굴이요. 사돈 어른들의 시선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또 참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중얼거렸어요. 그때였어요. 가방 속에서 뭔가 만져지는 게 느껴졌어요. 손을 넣어보니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꺼낸 거였어요. 몇 달 전 옷을 정리하다 발견했던 건데 이게 뭐?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경북 예천군 토지 매매 계약서. 남편이 살아계실 때 사두었던 땅이었어요. 나중에 갚부를 거달하며 혼자 사두셨던. 저는 그냥 종이 쪼가리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 종이가 제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봉투를 꼭 쥐었어요. 이게 정말 내 것일까? 혼잣말을 했어요. 그날 밤 저는 그 봉투를 가슴에 안고 잠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어. 그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어요. 찜질방 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잠을 설쳤어요. 그 봉투 때문이었어요. 씻고 나와 로비 소파에 앉았어요. 봉투를 다시 꺼내 펼쳤어요. 경북 예천군 용문면 토지 매매 계약서. 날짜는 2005년 3월 15일. 남편이 돌아가시기 사전이었어요. 매수일란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복순. 여보가 왜 내 이름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로비 TV에서 아침 뉴스가 나왔어요. 무심코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가 번쩍 뜨였어요. 경북 예천군 신도시 교통망 확충 및 산업단지 유치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앵커가 계속 말했어요. 특히 용문면 일대는 대규모 개발 예정지로 현재 평당 시세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면에 지도가 나왔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개발 구역이 보였어요. 용문면. 제 손에 든 계약서를 다시 봤어요. 똑같은 지명이었어요. 설마. 숨이 가빠졌어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검색했어요. 예천군 용문면 토지 시세. 화면에 숫자들이 떴어요. 평당 300만 원. 계약서에 적힌 면적을 봤어요. 500평.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300만 원 곱 500평. 15억. 이게 진짜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계산했어요. 똑같은 숫자가 나왔어요. 15억 원.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여보, 당신이 이걸.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복순아, 이거 나중에 갚고 오를 거야. 우리 노후 자금이 될 거라고. 그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시골밭 따위가 뭐가 되겠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 말이 맞았어요. 미안해요. 여보, 제가 믿지 않아서. 혼잣말을 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곧 불안이 엄습했어요. 이게 정말 아직 내 명의로 남아있을까? 20년이 넘은 땅이었어요. 세금은 냈을까? 혹시 압류된 건 아닐까? 아니면 재호가 이미 알고 처분한 건 아닐까? 손이 또 떨렸어요. 확인해야 해. 지금 당장. 찜질방을 나왔어요. 아침 햇살이 눈부셨지만 저는 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택시를 잡았어요. 송도
부동산 중개단지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출발했어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봉투를 만지작거렸어요. 제발 제발 남아있기를. 10분쯤 지나 부동산 거리에 도착했어요. 여러 중개소가 늘어서 있었는데 한 곳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믿음 부동산 대표 윤상철. 예전에 남편이 거래하던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딸랑 벨 소리가 울렸어요. 책상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말을 멈추더니 눈이 커졌어요. 어머, 복순 어머니? 오랜만이십니다. 윤상철이었어요. 남편과 친하게 지내던 분이었죠. 상철 씨,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상철이 의자를 권했어요.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윤상철이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심하게 보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게 예천 용문면 땅이요? 제 남편이 사둔 건데요. 아직 제 명의로 남아있을까요? 윤상철이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서류를 봤어요.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컴퓨터를 켜고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키보드 소리만 딱딱 울렸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심장이 귀까지 뛰는 것 같았어요. 1분이 지났어요. 2분이 지났어요. 어머님, 윤상철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아직 어머님 명의로 남아있어요. 정말요? 세금도 자동이체로 꾸준히 납부되어 있고요. 문제 없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상철이 휴지를 건넸어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땅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팔고 싶어요. 조용히요. 아무도 모르게요. 윤상철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재호한테도요? 특히 재호한테요.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설날 밤 일을 얘기했어요. 부엌에서 있었던 일, 며느리의 차가운 말, 쾅 닫힌 문. 윤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진행해 볼게요. 얼마나 걸릴까요? 매수자를 찾는데 일주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천 땅이 워낙 핫하니까요. 가격은요? 윤상철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평당 300만 원이면 적정가예요. 급하게 파시려면 280 정도로 내려야 하고요. 284억. 세금 떼면 실수령액은 12억 정도 될 겁니다. 12억 상상도 못한 돈이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윤상철이 진지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실 거죠? 특히 가족한테요. 절대로요. 가족이 알면 복잡해집니다. 제가 이 일 오래 했는데 돈 앞에서 가족도 변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날 밤이 떠올랐어요. 저도 이미 봤어요. 돈 앞에서 변하는 가족을요. 윤상철이 명함을 건넸어요. 연락드릴게요.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을 나왔어요. 밖은 여전히 화창했어요. 하지만 이제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남편이 거기서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재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죠. 그 전화가 제 복수의 시작이 될 줄은. 부동산을 나와 길을 걷고 있었어요. 송도 아파트로 돌아갈 순 없었어요. 그곳은 이제 제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재호였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벌써 알아챈 건 아니겠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어디세요? 어제 갑자기 나가시고. 재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진짜 걱정은 아니라는 걸. 밖에 있어. 어디서 주무셨어요? 찜질방에서.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서영이가 미안하대요. 어제 너무 예민했나 봐요. 미안하다는 말. 하지만 서영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재호가 대신 전하는 거였죠. 짧게 대답했어요. 엄마, 그리고 재호가 말을 잠깐 멈췄어요.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혹시 아버지가 옛날에 예천 쪽에 땅 사셨던 거 아세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길 한가운데 멈춰 섰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스쳐 지나갔어요. 왜 갑자기 그걸 물어?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어요. 아니 어제 서랍 정리하다가 뭔가 옛날 서류 같은 게 보이길래요. 혹시 그게 아직 남아있나 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재호는 서랍을 본 적이 없었어요. 누가 알려준 거예요. 그건 벌써 다 정리된 일이야. 정리요? 언제요?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거짓말이었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 그랬구나. 재호의 목소리가 아쉬운 듯 했어요. 뭔가 더 캐묻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럼 엄마, 오늘 집에 들어오세요. 저녁 같이 먹어요. 아니, 나 오늘도 밖에서 잘 거야. 엄마, 그러지 마. 나 혼자 있고 싶어.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누가 재호한테 말한 거지? 부동산 윤상철은 아닐 거예요. 그럼 누구?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누가 저를 본 걸까? 오늘 아침 부동산 가는 걸 불안했어요. 카페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안으로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토지 계약서를 다시 펼쳤어요. 매수인 김복순,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건 내 거야. 중얼거렸어요. 옆 테이블 손님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서영이었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설날 밤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너무 다정했어요. 억지로요.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설날 이후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갈비찜 해드릴게요.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집에 오세요. 갈비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친절이 진심일 리 없었어요. 나 오늘 못 가. 왜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그냥 바쁘시다고요? 서영의 목소리가 살짝 날카로워졌어요. 네, 무슨 일 때문에요? 혹시 어디 가실 때라도 내일이니까 상관 마라. 말을 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뭔가 눈치챘어. 분명 재호가 서영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둘이서 뭔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쓰디쓴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휴대폰에 또 문자가 왔어요. 서영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친구분들 자주 만나세요? 혹시 부동산 쪽 아는 분 있으세요?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부동산이라니, 왜 하필 부동산 얘기를 하는 걸까? 누가 봤나? 오늘 아침 윤상철 사무실 들어가는 걸.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카페를 나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 집에 가기엔 민망했고
친척 집은 더더욱 안 됐어요. 결국 다시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어제 갔던 그곳으로요. 입구에서 입장료를 냈어요. 또 오셨네요. 카운터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네, 하루만 더 있을게요. 편히 세요. 옷을 갈아입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탕에 몸을 담갔어요. 뜨거운 물이 긴장된 몸을 풀어줬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빨리 팔아야 해. 들키기 전에 탕에서 나와 휴게실로 갔어요. 한쪽 구석 자리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재호와 서영이 계속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이유, 부동산 얘기를 꺼낸 이유, 뭔가 알고 있어. 분명히, 하지만 확실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탐색하는 거죠. 저를 시험하는 거예요. 휴대폰을 꺼내 윤상철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상철 씨,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일주일도 기다리기 힘들 것 같아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5분쯤 지나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매수자 한 분 만나보시죠. 급하게 사려는 분이에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주변에선 사람들이 자고 있었어요. 가족끼리 온 사람들도 있었고 저처럼 혼자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만큼 불안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밤이 깊어갔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재호였어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걱정돼요. 거짓말, 걱정이 아니라 감시였어요. 제가 뭘 하는지 알고 싶은 거였어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을 껐어요. 더 이상 전화 받고 싶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매수자를 만나요. 그리고 땅을 팔아요. 재호도 서영도 손 쓸 수 없게요. 조금만 더 버티자. 중얼거렸어요.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 여보, 지켜봐. 내가 잘할 수 있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소리 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깰까 봐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윤상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준비되셨으면 사무실로 오세요. 어머님, 준비되셨으면 사무실로 오세요. 윤상철의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려왔어요. 지금 가도 될까요? 네, 매수자분이 벌써 와 계세요. 급하게 사시려는 분이라 조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일어났어요. 가방을 챙기고 옷을 다시 한번 정돈했어요. 거울을 보니 긴장한 얼굴이 보였어요. 할 수 있어. 오늘만 넘기면 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찜질방 로비로 나왔어요. 신발장에서 신발을 꺼내 신으려는데 어머니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천천히 돌아봤어요. 서영이 서 있었어요. 재호도 함께였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서영이 다가오며 물었어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저를 훑고 있었어요. 나 그냥 쉬려고. 이틀째 찜질방에 계시면 어떡해요? 집에 가셔야죠. 재호가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나 갈 곳이 있어. 친구 만나러 가야 해. 무슨 친구요? 누구세요? 서영이 따져 물었어요. 내 친구니까 상관없잖아. 어머니, 요즘 행동이 이상하세요. 대체 무슨 일 있으세요? 재호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아무 일 없어. 그럼 집에 가요. 같이 가요. 나 지금 바빠.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서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내일이니까 상관 말라니까.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재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나 가야 해. 저는 가방을 꼭 안고 출구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서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혹시 부동산 가시는 거예요? 발걸음이 멈췄어요. 천천히 돌아봤어요. 서영이 팔짱을 낀 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요. 요즘 어머니가 이상하시니까요. 무슨 소리야. 어제도 부동산 중개소 앞에 계신 거 봤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봤다고? 누가 봤는데? 동네 아는 분이 전화하셨어요. 어머니가 부동산 중개소에 들어가시는 걸 봤다고요. 재호가 한 걸음 다가오며 물었어요. 엄마, 혹시 아버지 땅 팔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 땅 아직 있는 거죠?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내 거야. 엄마도 저희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숨길 게 뭐 있어요? 서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가짜였어요. 그 땅도 결국 가족 거잖아요. 같이 의논해서 처리하는 게 맞죠. 또 그 말이었어요. 설날 밤 저를 문 밖으로 내쫓을 때는 가족이 아니었으면서요.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너희 거 아니야. 엄마, 재호가 소리쳤어요. 로비 사람들이 완전히 저희 쪽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출구로 나갔어요. 뒤에서 재호와 서영이 따라왔어요. 엄마, 잠깐만요.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어요. 손을 들었지만 떨렸어요. 택시 한 대가 섰어요. 문을 열고 타려는데 재호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말씀 좀 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어요. 엄마, 재호의 눈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팔을 뿌리치고 택시에 탔어요. 믿음 부동산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기사님이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뒤를 봤어요. 재호와 서영이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서영이 휴대폰을 꺼내는 게 보였어요.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지? 불안했어요. 택시가 달렸어요. 손이 계속 떨렸어요. 가방 속 봉투를 만졌어요. 아직 있었어요. 괜찮아. 곧 도착해. 조금만 더. 중얼거렸어요. 10분쯤 지나 믿음 부동산 앞에 도착했어요. 택시비를 내고 내렸어요. 부동산 유리문 너머로 윤상철이 보였어요.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매수자였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딸랑 벨 소리가 울렸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윤상철이 일어나 맞이했어요. 이분이 매수자이신 김태준 사장님이세요. 중년 남자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했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윤상철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평당 280만 원으로 계약하시면 총 14억입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희는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오늘 계약하시면 일주일 안에 잔금 드릴 수 있어요. 정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가 급하게 필요한 땅이거든요. 윤상철이 계약서를 펼쳤어요. 그럼 확인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저는 계약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손이 계속 떨렸어요.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재호였어요. 손이 멈췄어요. 윤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울렸어요. 또 재호였어요. 계속 끊었어요.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제발 계약하지 마세요.
얘기 좀 해요. 손이 떨렸지만 무시했어요. 계약서 마지막 장까지 읽었어요. 도장을 꺼냈어요. 남편이 써주신 도장이었어요. 여보, 이제 괜찮아요. 이제 우리 자유로워져요. 중얼거렸어요. 도장을 찍어요. 선명한 빨간 도장이 찍혔어요. 김태준도 서명했어요. 윤상철이 확인 도장을 찍었어요. 계약 완료됐습니다. 김태준이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깨냈어요. 계약금입니다. 5천만 원 확인하세요. 두툼한 봉투였어요. 손으로 받았어요. 무거웠어요. 제 미래의 무게였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일주일 후에 잔금 입금하겠습니다. 김태준이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악수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김태준이 먼저 사무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저는 그제야 한숨을 쉬었어요. 윤상철이 물을 따라줬어요. 수고하셨어요. 어머님, 고마워요. 상철 씨, 정말 고마워요. 물을 마시는데 손이 떨렸어요.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런데 윤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드님이 알고 계신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알아도 이미 늦었어요. 계약은 끝났으니까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가족 문제가 제일 복잡해요. 알아, 부동산을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어요. 가슴에 봉투를 꼭 안았어요. 5천만 원, 일주일 후면 3억 5천만 원. 저는 이제 자유예요.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채호였어요. 이번엔 받았어요. 엄마, 대체 뭐 하신 거예요?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계약했어. 이미 끝났어. 엄마,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 땅은 가족 거잖아요. 아니야, 내 거야. 내 아버지가 내 명의로 해준 거야. 엄마, 나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의 눈치 보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길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여보, 봤죠? 제가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서영에게서 예상치 못한 선물이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 선물 상자 안엔 제 복수를 완성할 마지막 열쇠가 들어 있었죠. 사흘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계약금 5천만 원은 은행에 맡겼어요. 안전한 곳에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제 돈이었죠. 오후였어요. 찜질방 로비에 앉아 있는데 현관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김복순 어르신 계세요? 택배 기사였어요. 네, 저예요. 택배 왔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큰 상자였어요. 서명하고 받았어요. 발신인을 봤어요. 최서영, 며느리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갑자기 택배를? 로비 한쪽에 상자를 놓고 열었어요. 안에는 고급 과일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사과, 배, 샤인머스켓. 보기만 해도 비싼 게 느껴졌어요. 카드가 하나 꽂혀 있었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요? 설날 밤 저를 내쫓던 사람이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뭔가 속셈이 있어. 휴대폰을 켰어요.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와 있었어요. 재호, 허영, 문자도 10개가 넘었어요. 어머니, 과일 받으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건강 챙기세요. 어머니,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제발요. 마지막 문자는 재호였어요. 엄마, 그 돈 어떻게 쓰실 거예요? 같이 노네요. 이제 와서 의논이라니. 저는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켰어요. 그리고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세 번째 벨이 울릴 때 받았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환했어요. 너무 밝았어요. 억지로요. 과일 받았어. 네, 맛있게 드세요. 제철 과일로 골랐어요. 왜 보낸 거야? 어머니 건강 챙기시라고요. 요즘 힘드시잖아요. 어머니, 저희 이번 주말에 꼭 만나요. 제가 갈비찜 해드릴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갈비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친절이 진심일 리 없었어요. 왜 갑자기 이러니? 설날엔 날 내쫓았잖아. 전화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지금 과일 보내면 다 용서되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 저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연기 같았어요. 알았어, 어머니. 그리고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 딱 말이에요. 계약하셨다면서요?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드디어 본색이 나왔어요. 내 돈이니까 내가 쓰지. 네, 물론 어머니 돈이죠. 근데 그게 워낙 큰 돈이라 그래서 저희가 좀 도와드릴까 해서요. 관리 같은 거요. 관리, 제 돈을 관리해 주겠다고요? 필요 없어.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돈으로 어머니 노후도 준비하고 제호 사업도 좀 도와주시면. 제호 사업. 네, 요즘 제호가 사업 준비 중인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돈이었어요. 제 땅, 제 돈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 땅도 결국 가족 거잖아요. 서영이 말했어요. 그 순간 제 손이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가족 거라고. 아버님이 사신 거니까요. 가족, 잔이죠. 내 명이야. 내 거라고. 어머니, 그렇게 따지시면 섭죠. 저희가 그동안 어머니 얼마나 잘 모셨는데요. 잘 모셨다고. 설날 밤 문 밖으로 내쫓은 게 잘 모신 거라고? 알았어, 주말에 보자. 정말요? 오실 거예요? 갈게. 어머니, 감사해요. 그럼 토요일 저녁에 집으로 오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녹음을 저장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이제 증거가 생겼어. 다음 날 아침 또 택배가 왔어요. 이번엔 한우 세트였어요. 1등급 한우 2kg 카드가 또 꽂혀 있었어요.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건강하세요. 저는 상자를 받고 다시 휴대폰을 켰어요. 제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녹음을 켜고 받았어요. 엄마, 한우 받았어요. 맛있는 거예요. 제일 비싼 걸로 샀어요. 왜 이러니? 엄마한테 잘하고 싶어서요. 그동안 제가 잘못했잖아요. 엄마, 토요일에 꼭 오세요. 서영이가 준비 많이 하고 있어요. 갈게. 그리고 엄마, 제호가 망설이다 말했어요. 그 돈 말이에요. 혹시 은행에 넣으셨어요? 아니, 그냥요. 사기 조심하셔야 해서요. 요즘 노인분들 타겟으로 사기 많잖아요. 사기 걱정이 아니었어요. 제가 돈을 어디 뒀는지 알고 싶은 거였어요. 걱정 마. 잘 보관하고 있어. 어디 넣으셨는데요? 그건 나중에 말해줄게. 엄마, 나 봐. 끊을게. 전화를 끊고 녹음을 저장했어요. 두 번째 녹음이었어요. 이틀 후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서영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 6시에 오세요. 저희 집에서 식사해요. 갈비찜 준비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알았어. 근데 밖에서 먹자. 식당에서 곧 답장이 왔어요. 네, 왜요? 집에서 먹는 게 편하잖아요. 밖에서 먹고 싶어. 한정식집 어때? 알겠어요. 그럼 송도
일미정, 한정식으로 오세요. 저는 옷장에서 제일 단정한 옷을 꺼냈어요. 남편 제사 때 입던 한복이었어요. 거울을 보며 옷을 입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립스틱도 살짝 발랐어요. 핸드백을 챙겼어요. 안에는 휴대폰, 녹음 파일, 그리고 얇은 봉투 하나를 넣었어요.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오늘이야. 오늘 끝내는 거야. 거울 속 책에 말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쫓겨나던 그날 밤의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오후 6시 반. 찜질방을 나와 택시를 탔어요. 일미정 한정식 부탁합니다. 기사님이 출발했어요. 차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여보, 지켜세요. 오늘 제가 끝낼게요. 중얼거렸어요. 20분 후 한정식 집에 도착했어요. 입구에 들어서니 직원이 맞이했어요. 예약하셨나요? 최서영 씨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안내했어요. 복도를 걸어 방 앞에 섰어요.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호와 서영이었어요. 엄마 오시면 조심스럽게 얘기해. 알았지? 알아. 제가 잘할게요. 심호흡을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 방 안에는 재호와 서영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서영의 부모님도 함께 앉아 있었죠. 문을 여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재호와 서영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서영의 부모님이 상석에 앉아 계셨어요. 사돈이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서영이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그 웃음이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왜 사돈 어른들까지? 오늘 저희 부모님도 어머니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이건 계획된 자리였어요. 저를 압박하려고 사돈까지 부른 거였죠. 어서 오세요, 사돈. 서영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저를 훑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재호 옆자리였어요. 상석은 사돈 어른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어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서영이 물을 따라줬어요. 손이 떨렸지만 물잔을 받았어요. 오랜만에 뵙네요, 사돈. 서영 아버지가 말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요. 많이 힘드셨죠? 설날 일은 저희도 나중에 들었어요. 설날 일, 그날 밤 저를 내쫓았던 일을 말하는 거였어요. 서영이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사과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영 어머니가 거들었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갈비찜, 불고기, 전복구이,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젓가락을 들 수 없었어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서영이 반찬을 제 앞에 놓았어요. 고마워. 하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긴장 때문이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식사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그때였어요. 서영 아버지가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사돈, 그 딱 말이에요. 드디어 시작됐어요.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서영 아버지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 큰 돈을 혼자 관리하시기엔 부담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알아서 해요. 물론 사돈 돈이죠. 하지만 요즘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어르신들 타겟으로요. 또 사기 얘기였어요. 조심할게요. 그래도요.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 돈 일부는 제 사업 자금으로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업, 요즘 좋은 기회가 있어서요. 투자만 하면
큰 수익이 날 것 같아요. 얼마나 필요한데 3억 정도면, 아니, 5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5억. 제 돈의 거의 절반이었어요. 그건 좀 많은 것 같구나. 엄마, 나중에 다 갚을게요. 이자도 드리고요. 서영이 거들었어요. 어머니, 제호 사업 잘 되면 어머니도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말이죠. 서영 어머니가 말했어요. 송도 아파트 말이에요. 그것도 어머니 명의로 바꾸시면 어때요? 지금은 서영이 명의잖아요. 근데 어머니 돈으로 일부를 투자하시면 공동 명의로 하는 거예요. 함정이었어요. 제 돈을 빼내려는 거였죠. 그건 생각 좀 해볼게요. 뭘 생각하세요? 어차피 가족 거잖아요. 서영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미리 정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상속 문제로 복잡해지면 안 좋잖아요. 상속. 또 그 말이었어요. 저는 물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재호가 놀라 저를 봤어요. 그 돈은 제 돈이에요. 제가 쓸 거예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설날 밤에는 가족이 아니었잖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건 그날 밤 나한테 뭐라고 했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렇게 위험하게 하실 거면 그냥 나가세요. 어머니, 나 쫓아냈잖아. 설날 밤에 사돈 어른들 보는 앞에서 서영 부모님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건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때는 나한테 화를 냈지.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친절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거예요. 아니야, 돈 때문이야. 제 말에 재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야. 너희는 내 돈이 필요한 거잖아. 저는 핸드백을 열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서영이 불안한 눈으로 물었어요.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그 땅도 결국 가족 거잖아요. 그 돈으로 어머니 노후도 준비하고 재호 사업도 좀 도와주시면. 서영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녹음이야. 너희가 한 말. 재호의 목소리도 흘러나왔어요. 그 돈 일부는 제 사업 자금으로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재호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녹음이 끝났어요. 방 안이 조용했어요. 저는 핸드백에서 얇은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재호가 물었어요. 열어봐. 재호가 봉투를 열었어요. 돈이 나왔어요. 100만 원이었어요. 이건 내가 너희한테 줄 돈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아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송도 아파트, 손주 학원비 매달 50만 원씩, 명절 때마다 용돈. 엄마, 그리고 설날 밤엔 날 내쫓았지. 그게 내가 받은 대가야. 엄마,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내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서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진심으로 죄송해요. 정말이에요. 거짓말. 제 말에 서영의 눈물이 멈췄어요. 어머니, 너희는 나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야. 내 돈한테 사과하는 거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100만 원이 여의 효도의 값이야. 엄마, 재호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에서 재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돌아와요. 하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계속 걸었어요. 한정식 집을 나와 밖으로 나왔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시원했어요. 여보, 봤죠? 제가 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후 제 통장에 잔금이 입금됐죠. 그리고 그날 저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찜질방 로비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오전 윤상철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잔금 입금 확인하세요. 손이 떨렸어요. 은행 앱을 열었어요. 로그인하고 계좌를 확인했어요. 숫자가 보였어요. 13억 5천만 원. 수임 얻는 줄 알았어요. 정말이구나.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윤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확인하셨어요? 고마워요. 상철 씨, 정말 고마워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상상도 못한 돈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제 자유였어요. 오후 2시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 있었어요. 윤상철이 소개해준 곳이었어요. 책상 너머 법무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유언장을 작성하시려는 거죠. 그리고 공증도 받고 싶어요.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가요? 제 재산 전부를 복지재단과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요. 법무사가 안경 너머로 저를 봤어요. 자녀분은요? 아들이 있지만 푼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유류분 청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최대한 적게 가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법무사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30분 후 유언장이 완성됐어요. 유언, 공증서, 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들 박재호에게는 법정 최소 유류분만 인정한다는 조항도 있었어요.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도장을 꽉 눌렀어요. 법무사가 공증인 확인 도장을 찍었어요. 완료됐습니다. 이제 법적 효력이 있어요. 이걸 아들이 나중에 알 수 있나요? 유언자가 살아계실 때는 비밀이 유지됩니다. 사망 후에 공개되죠.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서류를 챙기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가슴이 후련했어요. 이제 재호는 제가 죽어도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할 거예요.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어요. 재호였어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어요. 엄마, 한정식집 이후로 연락이 안 되는데 괜찮으세요? 제발 연락 주세요. 걱정돼요. 걱정, 거짓말이었어요. 제 돈이 걱정인 거죠.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송도종합복지관입니다. 기부를 하고 싶은데요. 아, 네. 어느 분이세요? 김복순입니다. 무연고 어르신들 식사 지원 사업에 기부하고 싶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실 건가요? 1억 원입니다.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1억 원이요? 네,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방문하기로 약속했어요. 전화를 끊고 메모장을 꺼냈어요.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1점 복지관 기부 1억 원.
2점 전세 아파트 3억 원 조용한 동네에 3점 생활비 적금 3억 원 4점 병원비 비상금 2억 원 5점 여행 및 취미 5천만 원 6점 나머지 4억 원 예금 적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계획대로만 하면 됐어요. 오후에 부동산에 갔어요. 이번엔 다른 동네 중개소였어요. 부평구 쪽이었어요. 전세 알아보시는 거예요? 네, 조용한 곳으로요. 3억 이하로요. 몇 평 정도 생각하세요? 20평이면 돼요. 혼자 살 거니까요. 중개인이 컴퓨터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아, 여기 괜찮은 데가 있네요. 공원 근처예요. 사진을 보여줬어요. 깨끗한 아파트였어요. 햇살이 잘 드는 거실이 보였어요. 가봐도 될까요? 지금 가시겠어요? 네, 1시간 후 부평구 아파트 앞에 섰어요. 조용한 동네였어요. 아파트 근처에 공원이 있었고 복지관도 보였어요. 집 안을 둘러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깨끗했어요. 베란다에서 공원이 내려다 보였어요. 마음에 드세요? 이걸로 할게요. 정말요? 계약금은 오늘 바로 할게요. 중개인이 놀라는 얼굴로 저를 봤어요. 지금요? 가능하죠. 물론이죠. 그날 저녁 계약이 완료됐어요. 전세 보증금 3억 원. 제 새 집이었어요. 열쇠를 받아 손에 쥐었어요. 작고 차가웠지만 제 미래를 여는 열쇠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중얼거렸어요. 일주일 후 이사를 했어요. 짐이 많지 않았어요. 옷까지 몇 벌, 이불, 그리고 남편 사진 액자. 그게 전부였어요. 새 아파트에 들어섰어요. 텅 비어 있었지만 따뜻했어요.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공원이 보였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은 노인들도 보였어요. 산책하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여기가 내 집이야. 중얼거렸어요. 남편 사진을 거실 선반에 놓았어요. 여보,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어때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나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날 저녁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텅 빈 거실 바닥에 앉아서요. 아직 식탁도 없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따뜻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채호였어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계속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송도에 안 계시던데요. 제발 연락 주세요. 읽고 지웠어요.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 복지관에 갔어요. 기부금 1억 원을 전달했어요. 관장님이 두 손으로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혹시 명패라도 걸어드릴까요? 기부자 명단에 올리고요. 아니요. 익명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복지관을 나오며 뒤돌아봤어요. 건물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내 돈이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그날 오후 복지관 수영교실에 등록했어요. 서예 수업도 신청했어요. 댄스 교실도 알아봤어요. 어머님, 70대도 배울 수 있어요. 천천히 하니까 괜찮아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것도 등록할게요. 수강료를 낼 때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제 돈이었으니까요. 아무도 뺏을 수 없는요. 첫 수영 수업날 수영복을 입고 물속에 들어갔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73세에 수영을 배운다니. 하지만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할머니, 긴장 풀고요. 팔을 천천히 저어보세요.
따라했어요. 물이 제 몸을 감쌌어요. 차가웠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유로웠어요. 잘하셨어요. 선생님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73세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밝았어요. 살아 있었어요. 이제 나도 살 수 있어. 거울 속 제게 말했어요. 서예, 수업도 시작했어요. 붓을 잡고 먹을 갈았어요. 선생님이 쓰는 걸 보고 따라 썼어요. 자유, 삐뚤었지만 제 글씨였어요. 좋아요. 처음 치고 잘 쓰셨어요. 선생님이 칭찬해줬어요. 가슴이 뿌듯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복지관에서 친구도 사귀었어요. 김할머니, 이할머니, 박할머니 모두 비슷한 나이였어요. 수업 끝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복순 씨, 어떻게 여기 오게 되셨어요? 김할머니가 물었어요. 그냥 새로 시작하려고요. 가족은요? 떨어져서 지내요. 아, 그러시구나.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복지관에서 점심 식사 배식 봉사를 했어요. 어르신들께 밥을 푸고 국을 떠드리며 반찬을 담았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인사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나도 당신들만큼 외로웠어요. 어느 날 한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했어요. 우리 다 그래요. 혼자가 아니에요.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채호였어요. 이번엔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드디어 받으시네요. 재호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엄마, 대체 어디 계세요? 찾고 있어. 내가 어디 있든 상관없잖아. 엄마가 제 엄마인데 어떻게 상관없어. 그리고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 좀 해요. 또 돈 얘기였어요. 나 쓸 거야. 엄마, 그 큰 돈을 혼자 다 쓰실 건 아니잖아요. 저도 가족이잖아요. 설날 밤엔 나 가족 아니었잖아. 엄마, 나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의 눈치 안 보고. 엄마, 제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여보, 이제 저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했어요. 남편이 보내는 인사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설날의 추운 겨울은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왔다가 이제 여름이 한창이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공원을 산책했어요. 아침 햇살이 나무집 사이로 쏟아져 내렸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평온했어요. 수영 실력도 늘었어요. 이제 25m를 혼자 갈 수 있었어요. 물속에서 팔을 저으며 앞으로 나아갈 때 자유를 느꼈어요. 복순 씨, 정말 많이 늘었어요. 선생님이 칭찬해줬어요. 탈의실에서 김할머니, 이할머니와 수다를 떨었어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냉면 어때요? 날씨도 더운데. 좋아요. 함께 냉면집으로 갔어요. 시원한 냉면을 먹으며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서예 실력도 늘었어요.
이제 글씨가 많이 반듯해졌어요. 선생님이 제 글씨를 칭찬했어요. 복순 씨, 이제 작품 하나 완성해 볼까요? 작품이요?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두시면 좋아요. 무슨 글자를 쓸까 고민했어요. 붓을 들고 먹을 듬뿍 찍었어요. 천천히 썼어요. 두 글자였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좋은 글자네요. 그 작품을 액자로 만들어 거실에 걸었어요. 매일 아침 그 글자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의 시작. 어느 날 복지관에서 공지가 붙었어요. 제주도 3박 4일 여행 모집.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주도, 남편과 함께 가고 싶었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갔었죠. 이제는 달랐어요. 제 돈이 있었으니까요.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이름을 쓸 때 손이 떨렸어요. 설렘 때문이었어요. 2주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어요.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어요. 무서웠지만 설레었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하얀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제가 하늘을 날고 있어요. 중얼거렸어요. 제주도는 아름다웠어요. 푸른 바다, 검은 돌담, 유채꽃,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녔어요. 성산일 출봉에 올랐어요. 숨이 찼지만 정상에 올라 바다를 봤어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눈물이 났어요. 여보, 여기 정말 아름다워요.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김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아요. 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창문 너머로 별이 보였어요. 수없이 많은 별들을. 여보, 저 별 중 하나가 당신이겠죠? 혼잣말을 했어요. 별이 반짝였어요.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구멍으로 내다봤어요. 채호였어요. 6개월 만이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지만 문을 열었어요. 엄마, 채호의 얼굴이 야위어 있었어요. 어떻게 여길 알고 왔니? 복지관에서 봤어요. 엄마가 수영하시는 거. 들어가도 될까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호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을 둘러봤어요. 단정하게 꾸며진 집, 벽에 걸린 시작 액자, 선반 위에 남편 사진. 엄마,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혼자요? 재호가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그동안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설날 그날 서영이 한 말, 그건 정말 잘못됐어요. 엄마를 내쫓은 것도, 돈을 요구한 것도, 재호의 눈이 빨개졌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그 모습을 봤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남편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벽에 걸린 시작 글씨를 봤어요. 재호야. 네, 엄마, 나 너한테 화난 거 아니야. 네, 그냥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거야. 재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너도 내 인생 살아. 나도 내 인생 살고. 엄마, 가끔 열고, 가끔 보고, 그렇게 지내자.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돈은 없어. 내가 다 쓸 거야. 알아, 이제 안 바라요. 정말. 그냥 엄마가 건강하시면 됐어요. 재호가 일어났어요. 엄마, 저 이제 갈게요.
엄마 쉬세요. 그리고 재호가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다음 주 일요일에 점심 같이 먹어요. 괜찮으시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밖에서 먹자. 조용한 식당으로. 알겠어요. 연락드릴게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완전히는요. 하지만 이제 마음이 편했어요. 미움도 분노도 줄어들었어요. 대신 평온이 남았어요. 그날 저녁 공원 벤치에 앉아 석양을 봤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아름다웠어요. 여보, 저 잘 살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혼자 사는 게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수영도 배우고 서예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웃음이 나왔어요. 제주도도 다녀왔어요. 우리 가고 싶었던 곳. 석양이 점점 지고 있었어요. 다음엔 강릉 가볼까 해요. 바다 보러 노을이 사라지고 어둠이 내려왔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불빛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제 집이었어요. 제 공간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내쫓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거실 불을 켰어요. 시작 글씨가 보였어요. 남편 사진도 보였어요. 여보, 잘 자.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편안했어요. 마음이 따뜻했어요. 73년을 살았지만 진짜 제 인생은 이제부터였어요. 설날 밤 문 밖으로 쫓겨났던 그 할머니는 이제 없었어요. 대신 자유로운 김복순이 있었어요. 수영하고 서예하고 친구들과 웃고 여행하는 김복순이요. 나 괜찮아. 아주 괜찮아. 소리내어 말했어요. 정말 괜찮았어요. 이제야 내 마음이 편해요.